자, 오늘은 여러가지 부등식 두 번째 시간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입니다. 핵심어는 당연히 2차 부등식이겠죠.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 2차 부등식의 해를 얘기하기 전에 1차 부등식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1차 부등식, 이건 중학교 때 했죠. 1차 부등식. 자, 1차 방정식과 비슷합니다.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x-6 equal 0이다 라는 1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우린 이거 어떻게 했었죠? 1차 방정식은 이렇게 해서 x가 3이다 이렇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럼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1차식이 있다고 할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죠. 부등호 방향만 달라지고 x 방향만 달라지고.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풀이 방법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앞에 이제 2가 그 계수가 말이야 인데 이게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음수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좀 다르고 방정식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 이제 1차 함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줘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이죠. 직선. 그죠? 그래서 자, y equal 2x-6이라는 1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x, y 해가지고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하고 여기 3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2x-6 이퀄 0이라는 것은 이 y가 0일 때가 x 얼마냐 라는 얘기죠. 즉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함수에서 y 대신에 0 넣고 x 절편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x 절편 어디예요? 3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의 그 x절편,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지금 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등식의 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y라고 둔다 그러면 이런 거죠. y가 2x-6인데 이게 0보다 작은 거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뭘 구하게 되는 겁니까? y가 0보다 작은 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y가 0보다 작은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y가 아까 0이 될 때가 x가 3이었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y가 음수인 게 어디 있습니까? y가 음수인 거. 이쪽 있잖아요, 있죠. 그죠? x가 아닙니다. x가 음수인 게 아니고 y가 음수인 걸 찾는 거예요. 이 x-6 자체가 y니까 y가 음수인 거는 그래서 x가 3보다 왼쪽인 범위에서 y가 음수다 라고 답하는 것이 바로 이 부등식을 푸는 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y가 2x-6인데 얘가 만약에 양수인 걸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y좌표가 양수인 거, 즉 x축보다 이 위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예. 그러면 이게 x가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다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차 함수가 x축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1차 부등식 혹은 1차 방정식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2차식으로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2차식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뭘까요? 마이너스 3 정도 할까요? 자, 요런 2차식이 있다고 합시다. 요 2차 함수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얘가 0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단 말이죠. x-3하고 x 플러스 1하고. 자, 만약에 얘가 0이다 그러면 이거 y가 0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뭡니까? 쟤를 그리면 말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그죠? 한 이쯤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 합니다. 그래프가.
이 정도로 그려봅시다. 그럼 대칭 축이 이제 1이 되고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뭐 잘 그리긴 좀 어려울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0이 되는 걸 찾는다는 것은 y가 0인 걸 찾는데 그거는 x축 위의 점이죠.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 즉 x절편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 2차 방정식이란 2차 함수에서 x절편 구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퀄 0이 아니라 말이죠. 위에 1차 함수에서 봤던 것처럼 음수인 경우 혹은 양수인 경우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y라고 치환을 한 거니까 이걸 y라고 치환을 한 거니까 y가 음수인 경우 y가 양수인 경우를 우리가 찾는 거죠. y 값이랑은 그 함수 값 세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음수가 된다는 건 얘가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의 y좌표들이 음수인 거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요 경우에는 해집합이 어떻게 돼요? 해가 x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있을 때 y가 음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에서 구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양수인 경우 y가 양수인 건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또는 x가 3보다 큰 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요 내용이 이 단원의 말하자면 핵심이 됩니다. 특히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잖아요. 요 2차 함수가. 그래서 그 2차 함수의 그 y값,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범위를 찾으면 두근 사이 범위가 되고 양수가 되는 범위를 찾으면 두근 바깥 범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반대가 되겠죠. 양수인 쪽이 그 두근 사이 범위, 음수인 쪽이 두근 바깥 범위가 되죠. 위아래가 이제 뒤집히면서 반대가 됩니다. 근데 이건 거기에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테니까 양변에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걸로 만들어준 다음에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아래쪽 기준으로 해서 또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요 사실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프가 이럴 때는 y가 양수인 범위는 어디고 y가 음수인 범위는 어디다. 따라서 해집합이 어떻게 된다. 해가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해집합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두근 사이 범위냐, 두근 바깥 범위냐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정리된 걸 보면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푸느냐.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먼저 구한다. 2차 방정식이란 요 2차식, fx란 2차식 이퀄 0 요걸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y 이퀄 fx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절편에 해당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2차 함수 그래프, 즉 포물선을 그려서 이 포물선에서 우리가 해를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fx가 양수인 것의 해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즉 y 값이 양수인 그러한 그래프 부분의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고 어차피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fx가 음수인 것의 해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그래프를 보고 읽으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몇 번 해보면 이제 뭐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어떤 범위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등호에 등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x축과 만나는 값을 포함시킨다. 즉 경계가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fx가 그 어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나타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방정식의 두근이 x절편인데 알파와 베타 그 사이에 있는 범위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fx가 음수인 범위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 범위는 뭐가 돼? 요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는 fx가 음수인 음수인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두근 바깥 범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fx가 양수인 그런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입니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요 그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음수에서 이렇게 뒤집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도 두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번에는 fx가 양수인 것이 두 근 사이 범위가 되고 아까랑 반대죠? fx가 음수인 것이 두 근 바깥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양수인 x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2차 함수가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요렇게 만들어요. 그럼 요 2차 함수 양수 됐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로 기준을 맞춰 놓고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2차 부등식의 해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간단히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 x절편을 갖지 못하는 경우, 즉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납니다. 그때는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절편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붕 뜨거나 혹은 아니면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의 2차 부등식. 자, 왜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근의 종류. 다시 말해서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이 x축과 교점이 몇 개냐를 얘가 알려주죠. 교점이 두 개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건 방금 살펴본 그 내용이 그대로죠. 그래서 2차항의 예수가 양수인 걸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즉 아래로 볼록한 거죠. 아래로 볼록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있으면, 즉 x절편이 두 개가 나오면 양수인 거는 두 근 바깥 범위고 요 2차식이 음수인 부등식의 해는 두 근 사이 범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건 좀 전에 살펴봤으니까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앞에를 다시 돌려보시고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즉 중근을 갖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의 2차 부등식. 판별식이 0이면 그 2차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중근 알파를 가질 때 얘는 사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알파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y로 치환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가 양수인 거 기준으로 했을 때 x축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죠? 그 접점이 바로 알파 콤마 0이죠. 요런 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요 2차식이 양수인 걸 찾아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양수인 건 여기가 다 양수잖아요. 이게 알파만 0이죠. 나머지 다 양수. 그러니까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x의 범위가 됩니다.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즉 이 부등식의 해죠. 근데 만약에 등호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알파여도 되니까, 그죠? 0이어도 되니까 알파 들어가면 이제 0 되잖아요. 그래도 되니까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경우에 요 그래프에서 음수인 거를 구해라 그러면 음수인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되고, 등호 포함되면 0이어도 되니까 이거 0 만든 애는 알파잖아요. 알파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니까 x 이퀄 알파가 요 부등식의 유일한 해가 된다. 자, 요 네 가지를 따로따로 외울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프 그려놓고 우리가 이건 어떤 상황이다라고 읽을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어떨지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가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2차 함수가 양수인 거 기준으로 해서 x절편이 없죠. 즉 위로 붕 뜹니다. 그럼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y값은 항상 다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등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죠. x가 어떤 값이든지 다 양수가 나오니까. 그럼 반대로 음수가 되는 걸 찾으러 가면 당연히 해가 없겠죠. 요거의 반대 상황이니까 음수인 거 구해라 없다. 근데 등호가 들어간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실수가 다 되죠. 이 등호가 들어갔다고 해도 양수이거나 또는 0이거나 하면 되는데 양수이면 어쨌든 되는 거니까
그죠? 꼭 0이 안 돼도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되고, 역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도 해는 여전히 없습니다. 0 되는 게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셈 특강에 보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자주 쓰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이 2차식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려면 이때는 2차 항의수가 일단 양수여야 되고요. 왜냐면 2차 항의수가 음수면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붕 떠 있어라도 언젠가는 밑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양수가 나오려면 일단 2차 항의수가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항의수가 양수로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접해도 안 되고. 그래서 위로 붕 떠 있어야 됩니다. 붕 떠 있다는 얘기는 x절편이 없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돼요. 학생들이 잘 오해를 하는데 판별식이 양수면 이게 위로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판별식은 이게 위냐 아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은 x절편의 개수가 이게 하나도 없으면 음수고 이게 이제 두 개가 생기면 양수고 접해서 x절편이 하나가 생기면 0이 되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꼭 외워야 됩니다. 어떤 2차식이 항상 양수이려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만약에 항상 음수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아래로 볼록해서는 항상 음수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야 됩니다. 밑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위로 볼록해야 돼요. 일단은 아래로 볼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A가 음수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판별식은 얘랑 같습니다. X절편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일단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음수죠. 되겠습니까? 항상 양수가 될 조건, 항상 음수가 될 조건, 판별식이 음수라는 조건은 같고 최고차항의 계수 조건만 다르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물론 이참수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입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표로 정리된 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이상의 상황을 표로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표를 보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응? 외워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단어 외우듯이 외울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아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를 다 채워보면 됩니다. 자,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 이 표를 만들어 보라고 아마 시킬 겁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되시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는 겁니다. 뭐죠? 그 2차 방정식의 작성하고 비슷해요. 해가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는 해가 나오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면 작성하면 걔는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요 끝에 있는 경계값 걔를 인수로 만들어서 x-알파 x-베타의 곱 이거 이퀄 0 하면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걸 0보다 작다. 왜 0보다 작다 했나? 두근 사이범위잖아요. 2차 항에서가 양수. 여기서 이제 1로 고정해 놨을 때는 양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뭐 이 x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1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뭐 2나 3 아니면 뭐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음수가 나올 때는 여기 이제 부등호 방향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전개하는 거 먼저 쓰지 말고요. 이거부터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전개하면 되니까. 방정식의 경우에는 맞바로 이게 나왔지만 부등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일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부등호 방향이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가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두근 바깥 범위로 나오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된다. 자, 달라지는 게 뭡니까? 0보다 작으냐 0보다 크냐 이거죠. 2차 항의 개수가 1인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다른 값이어도 상관없는데 1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맞출 수가 있어요. 1이라고 기준을 맞춰놓고 다른 게 나오면 1로 이제 변형을 하면 됩니다. 양변을 뭐 나누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개수가 1인 부등식은 지금 2차 항의 개수는 그대로 두고 두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작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근 바깥 범위일 때는 이렇게 0보다 크다, 두근 사이 범위일 때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별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아주 자세히 얘기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별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따져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에 보면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